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조문학을 중간에서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서 마쳤네요. 그래서 우리 교재 524쪽입니다. 우리 교재 524쪽에 보시면은 시조문학이 나와지고 있는데 도산 12곡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은 도산 12곡이야. 그러니까 도산서원에 쓴 12편의 시조다. 그렇죠? 태기 이황이 말년에 머물렀던 곳이 도산서원이죠. 그러므로 도산서원에 쓴 12편의 시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들었다며 저런 들었다뇨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뇨 하물며 천석고왕을 고쳐무사 말이요. 이때 천석고왕 밑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천석고왕 시험에 잘 나와. 자연을 그리워하여 고질병이 들다. 자연을 그리워하여 고질병이 든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천석고왕 됐습니까? 그래서 천석 이때 높을 고자를 쓴 거야. 그 밑에 다월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가슴왕자를 쓴 거야. 그렇죠? 여기에 반드시 이게 들어가 다월자예요. 그렇죠? 다음 여기 나온 이 글자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맹자지. 이건 맹. 이건 황 그러거든. 그러니까 한자도 시험에 잘 나와. 그리고 천석고왕 자연을 그리워하여 고질병이 들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다음 이어서 연하 안개와 놀입니다.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를 병으로 늙어가니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수험풍에 죽다니 진실로 거짓말이 인생이 어디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 천하의 허다영제 속여 말싸움할 건가 했네요. 다음 유란이 제국하니 자연이 듣디도에 백운이 재산이 자연이 포디도에 이 중에 피일민을 더욱 잊지 못해 그랬는데 유란이 뭡니까? 극한 난이야. 극한 난이 계곡 속에 있으니 자연을 듣기만 해도 좋아. 백운이 흰 구름이 산에 있으니 자연은 보기만 해도 좋아. 이 중에 피일민 누구야? 임금이야. 임금을 더욱 잊지 못하네 그랬네요. 산전에 유대하고 대하의 유수로다. 산전에 유대하고 대하의 유수로다. 때 많은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는 것을 어쩌다 교구 백구는 멀리 무삼하는고 그랬네요. 그래서 자연을 멀리하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다음 거기 나오는 3년 4년 쭉 보시고 거기 나오는 중간 고인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도 시험에 잘 나와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고인은 옛 성현입니다. 옛 성현도 나를 못 보고 나도 옛 성현을 못 봐. 옛 성현을 못 봐도 예던길 알패 있네. 예던길 알패 있다면 아니고 어떨고 해서 옛 성현의 삶을 따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당시에 예던길을 어렸을 때요. 자기가 학문에 정진하던 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예던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왔는고. 그래서 벼슬길에 나가서 학문을 더 의시하고 계속 벼슬길만 떠돌았어. 이제나 돌아왔으니 딴 마음을 먹지 않겠다. 학문의 정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쥐하에 긋지 아니하고 의도 그치 마라 망고상청하리라 그랬네요. 다음 이어서 자연은 영원하지 인간은 유한하지. 인간이 유한한 존재 인간이 무한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의도 그치 말 앞에 그치 말 앞에 이 말이 들어가줘야 돼. 뭐가? 수신 몸을 당대 결리하지 않아. 수신을 그치지 않아. 망고상청하여라. 유한한 존재 인간이 무한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수신을 멈추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우부도
바보 같은 사람이야. 우부도 알미하거니 귀환이 쉬운가? 성인도 못다 모르니 귀환이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하는 중에 늙는 줄을 몰라라. 학문의 재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쉽거나 어렵거나 서로 논쟁하는 것, 이것이 참 재밌다, 이런 이야기야. 거기 나오는 영원한 학문 수양의 길을 강조해주고 있다. 그렇죠?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말입니다. 만흥이 나오네. 윤선도의 시조죠. 자, 쭉 읽어버리겠습니다. 자연과 친화를 노래한 시죠. 산수간 바위 위에 띠집을 짓노라니 그 모르는 놈들이, 시골 놈들이 비웃는다. 왜 거기다 집 짓고 바위 속에, 산속에 묻혀 사는지. 어리고 향함한 뜻에는 내분인가 하느라 어리석고 향함. 이때 향함은 아마도 시골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죠? 향함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느라 어리석은 나는 촌스럽게 사는 것이 내 뜻인가? 그 내 분에 맞는가 하느라 그랬네요. 안분지족.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끝 물가에 싫도록 논이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이래야 부러워할 줄 있겠느냐? 없다. 안 빛낙도. 잠들고 혼자 앉아,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죠.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이던 이미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산은 내게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아. 웃어주지 않고 말도 안 해. 그래도 못내 좋아라 그랬네요. 다음. 누가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말이야. 삼공이 누구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야. 이렇게 산속에서 자연에 묻혀 사는 것이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더니 만대의 마찰 거느린들 이것보다 더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소부허유, 중국에서, 소부허유는 둘 다 중국에서 자연에 묻혀 살았다는 무력을 초월한 사람들이죠. 서부허유 생각이 옳았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을 빌 곳이 없어라 그랬어요. 내 성이, 내 성품이 게으르니 하늘이 그걸 안다. 인간 만사 한 일도, 어떤 일도 나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다만당 다투리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더라. 그래서 자연에서 묻혀 사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했네. 강산이 도탄들 내 본으로 누웠느냐? 임금의 은혜를 이제야 더욱 아노라. 아무리 갚고자 해도 갚을 길이 없더라 그랬네요. 임금의 은혜까지 노래했네요. 다음 이어서 영매가입니다. 빙자옥질이여, 빙자옥질은 매화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호를 기약하니 아치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해서 거기 나오죠. 빙자옥질, 아치 고절 둘 다 매화를 나타내는 말이야. 모두 매화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조선후기 사설시조 나오네요. 사설시조는 조선후기 평민 가객들에 대한 시조 사실적 변형을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초장과 중장이 길어지면서 산문화 경향에 들어간 것들이지. 그런데 우측 날개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서민층의 진솔한 생활 감정과 적나라한 자기 풍도를 표현하고 강렬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리고 비풍자와 해악,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문학성은 떨어지고 사실성은 고조되는 이러한 문학적 경향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시조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갑니다. 우리말이 상당히 많아. 평민들이 쓰는 말들, 이런 말들이 중심 언어로 등장을 하죠. 바람도 시험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시험 넘는 고개, 산지인이 수진이 해동청 포함해라도, 산지인이 수진이 해동청 포함해라도 시험 넘는 고봉 창성령 고개. 그놈은 이미 왔다 하면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단번에 넘어버리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초장과 중장은 단번에 넘기 어려움을 과장법에 설명하고 있고, 거기 나온 중장은 임에 대한 기다림과 반가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댁들의 동난지 사오 하고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뭐라 했냐? 저 장수야, 네 물것이 무엇이냐? 사자!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다시 상인이 말하기를 외골내육 뼛속에 살이 있고 양목상천 양눈은 하늘을 향해 있고 전해오행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고 소알이 작은 다리가 8개 작은 다리가 소알이가 8쪽 대아리가 2쪽 큰 다리가 2개 청장 아스가는 동난지사오. 그래서 장수야 그렇게 거부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계졌사라고 하렴 그랬네. 자,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나왔느냐? 초장이 나오고 중장이 나오고 총장이 나왔는데 초장은 뭐죠? 대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개의묘사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상인과 손님의 대화, 여기 나오는 누구죠? 상인의 설명. 이번에는 뭐죠? 여러분들 지금 선우 비판이야. 그 동난지라고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말고 뭐죠? 여러분들 하시는 그냥 계절사라고 해라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쓴 말 중에서 현학적 허세, 조금 아는 것을 많이 아는 것처럼 무시한 것을 유시간치 하는 것, 이걸 현학적 허세라 그래. 이러한 현학적 허세를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현학적 허세를 비판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다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1번째, 나무도 바위도 없는, 제목이 없으니까 지금 첫 줄을 딴 거죠. 나무도 바위도 없는 산에 매개 쫓긴 까투리의 마음과, 됐습니까? 절박하죠. 자, 그래서 초장은 말입니다. 누구야? 거기 나온 까투리의 절박감을 보여줍니다. 여중장 들어가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에 뒤섞여 자란 날에 갈 길은 천리 만리나 남았는데 사면이 검어 어둑하고 저무천지 적막한 까치노을한 험한 파도예요. 험한 파도가 떴는데 그 속에서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그렇죠? 여기는 까치의 절박감을, 여기는 도사공의 절박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엊그제 이물려인 내 마음은 여기에는 비교도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종장은 뭘 보여줘? 시적 화자의 이별의 슬픔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점층적 전개되고 있다. 점층적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다시 나무도 바위도 없는 산에 매개 쫓긴, 매 있죠, 매, 그죠? 매개 쫓긴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이나 배에 실었는데 그 배가 노도 잃어버리고 닷도 잃어버리고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방향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에 뒤섞여 찾아온 날에 갈 길은 천리 멀리 남았는데 사면이 거무어둑하여 천지가 적막한 까치노을 떴는데 그 속에서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엊그제 이물려인 내 마음은 이런 데는 비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자기가 가장 절박하다는 뜻이지. 다음 이어서 그 다음입니다. 528쪽이야. 어인 귓돌이 치는 달 새는 밤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저 혼자 울어내어 사창의 여인잠을 살기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나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나 무인 동방에 내뜨달리는 너뿐인가 하노라 그랬네요. 그래서 무인 동방의 핵심 뭐구죠? 애로움을 보여주고 있네. 고독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귓돌이는 감정이입된 소재가 되었죠. 그러므로 귓돌이는 당연히 감정이입된 소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죠. 됐습니까?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 잠시 말입니다. 잠시 우리 교재를 어디로 갔느냐?
510쪽으로 왔어요. 510쪽입니다. 자, 가봅시다. 510쪽에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고전 시가문학의 전개가 나와. 여기에 뭐가 나왔어? 510쪽입니다. 또 책 안 넘기신 분 계실지 몰라? 510쪽에 서정민요가 나오고, 서정민요가 어디로 왔어? 향가로 왔어. 향가가 어디로 왔어요? 시조로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향각의 여요가 있고요. 여기에 교술민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 여러분, 소교가 있지? 그리고 시조로 와야 되지? 여기에 뭐가 있어? 경기치하가 있어. 여기에 가사문학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시죠? 이미 여러분에게 서정이란 말이 무엇이냐? 대단히 주관적이야. 주정적이야. 그쵸? 대단히 주관적, 주정적이야. 이건 말입니다. 뭐죠? 객관적, 이지적이에요. 맞죠? 원래 교수문학, 서정문학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민요가 뭘로 향가로 발전했고, 이것이 소교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도의장과 정과정곡 같은 향각의 여요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고려시대 소교와 경기체가 양대 시가문학이 있었는데, 이건 평면문학, 이건 규정문학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형식상 공통점이 참 많았죠. 둘 다 분절체야, 둘 다 후령구야, 둘 다 사문보를 지니고 있어. 차이점이 있다면 평면문학, 규정문학, 송공문표계 구비문학이니까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한자가 주로 표기수단이 되고 이두가 부분으로 붙었죠. 이러한 소교가 분장된 과정에서 시조가 발생했다. 그렇죠? 맞죠? 이어서 경기체가는 가사로 발전해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화살표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뜻이 된다. 화살표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뜻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맞죠?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맞죠? 이렇게 봐 주십시오. 됐죠? 한번 보세요. 다음 이어서.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 교재 529쪽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자, 시가문학의 흐름을 참 살펴봤었고, 이번에는 529쪽을 보자. 자, 이번엔 서사문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설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기에 설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설화는 무엇이냐? 아시죠? 신화 더하기 전설 더하기 민담의 총칙을 우리는 설화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맞죠? 그런데 그 측에 책 날개 보세요. 신화는 누구의 이야기야? 신들의 이야기야.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신이 없지.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 건국의 시조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아주 비범한 인물들이 등장하래. 어떤 인물이 등장해? 아주 평범한 인물들이 등장하래요. 그래서 신성성과 영웅성이 초점을 이루게 되고, 지역성과 구체성과 사실성을 띠는 게 전설이야. 하지만 여기 나오는 민담은 흥미성을 갖고 보편성, 세계성을 띠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신화 또는 신화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뭐야? 청강과 여러분 잘 아시는 난생이야. 청강이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난생이란 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당군신화, 주몽신화, 박역거세, 석탈해, 김알지, 김수로왕 나오네. 그죠? 그래서 그 축에 뭐가 나옵니까? 신화의 구분에 해설 보세요. 책 날개, 청강신화, 난생신화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돼.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설화와 고대 소서의 관계 나오는데,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 가끔 단답형의 문제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가끔 단답형의 문제로 시험에 가끔 나온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구토이설 용원설화, 용왕이 소원을 들어올 때 별주부전, 이것이 뭘로? 이해조의 토의 간, 이해조의 토의 간으로 발전해 갔다 합니다. 방위설화, 박탄 전여설화, 보온설화는 흥부전으로, 신소설은 모두 이해조의 작품이죠.
다음 연구원여서라 인신공에서라 거타지서라는 심청전으로. 다음 이어서 열여서라 있죠. 이어서 열여서라 도묘여서라 지산여서라 암행어사약 이런 등등은 춘향전으로 됐습니까? 다음 지하대국 퇴치서라는 홍길동전으로 쟁장서라 두껍전 신데렐라 설화 콩쥐팥쥐 아랑각서라 장화홍련 발치 이빨을 뽑는 거야. 배비장전 장자모서라 옹고집전 조신서라 구운몽 이렇게 나오네요. 이건 연결시키는 문제가 가끔 시험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이어서 여러분 자신은 신라 설충의 화왕계란 작품이 있어요. 꽃을 의노한 겁니다. 그래서 소설적 기록문학의 효시입니다. 소설적 기록문학의 효시로 본다. 문학사적 의의만 있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폐관문학과 가전체문학이 나오네요. 한 번에 봐버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누가 저에게 선생님 폐관문학이 뭐고 가전체문학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신 분이 있다면은 저는 폐관문학이란 이렇게 하게요. 우리가 흔히 폐관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쓸게요. 채록문학이다.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채집하여 기록하는 문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채집하여 기록하는 문학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가전체문학이 뭡니까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번에는 사물을 의노하였다는 소위 의인체문학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채집하여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요? 폐관이야. 폐관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폐관이 채집하여 기록할 때 그냥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하면 좋은데 뭐라지? 첨삭과 윤색의 과정을 거칩니다. 첨삭과 윤색의 과정을 거쳐.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대로 첨가하고 삭제하고 윤을 내고 색을 입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역시 이것의 뿌리는 뭐라고 봐줘야 돼? 집단 공동작이다. 입에서 입으로 구조되는 것을 문자로 기록을 쓸 뿐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온 가전체문학은 일종의 여러분이 뭐죠? 연대기 또는 일대기야. 일종의 가짜 전기문이야. 가짜 전기문이야.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건 순수 뭐야? 개인 창작이야. 그런데 차이점을 또 하나 써야겠다. 여기 나온 폐관문학은 아무래도 뭐가 흥미성이 바탕이 되지만은 이건 뭐죠? 교시성이 바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뭡니까? 개세징인. 나쁜 사람은 세상을 계도하고 나쁜 사람을 벌하는, 세상을 계도하고 나쁜 사람을 벌하는 교시성의 그 바탕을 둔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야. 됐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간단히 폐관문학과 가전체문학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때 거기 나온 폐관문학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531쪽 맨 하단에 나오는 작가와 작품집 연결시키기를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규보의 백운소설, 이일로의 파한집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증보판 최자의 보완집, 그리고 이지연의 여공패설. 됐습니까? 외우세요. 작가와 작품집 연결하기. 다음, 가전체문학은 무엇을 의노한 누구의 작품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면은 가전체문학은 무엇을 의노한 누구의 것인지를 봐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순전 임춘, 공방전 임춘, 국선생전 이규보, 청강사대현부전 이규보, 죽부인전 이곡, 저생전 이참, 정시사전 석시영암 해가지고
작가와 작품을 연결하고 그 다음 국순전과 국선생전 둘 다 술 또는 누룩을 의노하였죠. 술 또는 누룩을 의노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공방전은 공은 동그랗죠. 엽전이야. 엽전을 의노하여 돈을 의노하였고 청강사 현부전은 거북을 의노하였죠. 죽부인전은 대나무를 의노하였고 저생전은 종이를 그렇죠? 정시하전 지팡이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의노하냐? 정시하여 정자가 이렇게 생겼죠? 지팡이 모양이잖아. 다음 이어서 정시하전 보세요. 뭘 썼어? 사람이 스스로 알아야 할 규범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알아야 함을 경계한다. 그래서 너 자기 자신을 알기. 다음 저생전은 여러분 선비의 행동 규범. 그렇죠? 죽부인전은 뭐죠? 여자의 지조와 절개. 청강사제 현보전은 매사의 신중함을. 보세요. 교시성, 교훈성이야. 교시성, 교훈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밑에 국순전이 한 10여 년 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국순전 같은 가전체문학 작품이 나오기는 힘들어. 단지 바로 그 옆에 탐구학습에 나오는 문제 같은 문제들은 나올 수 있어. 실제로 국순전 작품이 나오긴 했지만은 국순전 작품을 가지고 물어본 문제가 책 날개에 있는 문제였어요. 즉 가전체문학의 특성을 묻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국순전 바로 옆에 책 날개 보세요. 다음 장르에 대한 설명, 즉 가전체문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했을 때 4번 보세요. 후에 폐과문학에 미친 것이라. 폐과문학이 발전한 것이 가전체야. 폐과문학이 발전한 것이 가전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 봐주세요. 이 정도 봐줘. 다음 대체로 고대 설화가 여기 나온 폐과문학으로 이것이 여기 나오는 고대 설화, 신화, 전설, 민담이 책대에 기록되는 과정에서 폐과문학으로 이것이 가전체문학으로 이것이 오늘날 뭘로? 고대 소설로 발전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발전해 갔을 때 여기 나온 이것은 과도기 문학이야. 구비 문학인 설화가 기록 문학인 소설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과도기 문학인데 소설로 모태이긴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한번 나온 문제예요. 장르를 물으면 반드시 장르를 교술 장르 뭘로? 수필로 구분해 주십시오. 만약에 문학 장르를 묻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수필로 분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다음 532쪽 보고 계시죠? 책 날개 맨 위에 친 문제 봅니다. 가전체 문학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거기 나오는 고려 중엽 중기후 문인계층에 성행했다. 지은이가 불분명한 작품이 많다. 의인화된 서사양식이다. 개성인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은 당연히 옆에 보세요. 가전체 문학의 작품들은 작가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죠? 아주 분명해. 그럼 다음에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된다. 그렇죠? 맞죠? 됐죠? 다음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기 나온 설화, 폐관, 가전체, 소설 이 과정만 좀 봐주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야. 됐죠? 다음 이어서 우리 교재 534쪽에 왔어요. 534쪽에 보니까 이번에는 말입니다. 고대 소설이 나왔네. 이번엔 고대 소설이 나왔다. 거기 보시면은 가보격 이전에 소설 문학은 우리가 그냥 평해상 고전소설, 고소설 이렇게 이야기하자. 권선징악이 주제입니다. 당연하죠. 평면적이야. 주보식 구성이야. 순차적이야. 연대기적, 일대기적이다. 해펜딩의 결말을 가져온다. 문어체다. 부분적으로 의문체도 존재한다. 인물은 평면적입니다. 성격이 안 변해. 전형적이야. 집단과 계층을 대표해. 그리고 유형적이야. 제자가인적 인물이야. 그리고 비범한 인물들이 등장하래. 사건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며 우연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유는 뭐죠? 이유는 뭐야? 저번에 했죠? 여러 소설하면서 스토리가 중시되고 뭐죠? 플롯이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토리가 중시되고 플롯이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배경은 중국이 많아. 다음 이어서 거기 나오는 조선전기 대표적인 작품 중에서 금오신화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 중에서 금오신화가 나와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자, 금오신화는 명나라 구의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 최초의 소설이며 한문소설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금오신화가 나오면은 첫째, 금오신화는 소설의 제목에라 5편의 소설을 실린 단편소설집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5편의 소설 제목을 외우십시오. 저는 말입니다. 이, 남, 용, 만, 취. 그래서 이남용이라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취해붙다. 이렇게 이, 남, 용, 만, 취에서 5편의 작품을 묻는 문제가 나와. 바로 그 옆에 보세요. 그 옆에 책 날개에 보시면은 금오신화에 실린 작품이 아닌 것은 금오신화에 실린 작품으로 묶인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구분해 달라. 이런 이야기야. 꼭 구분해 주십시오.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이남용 난취에서 이게 뭐죠? 남염부주지야. 이때 여기 있죠? 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염라대왕 나와줘야 돼. 그래서 반드시 남염부주지하면 지역사와 토론체 이렇게 봐줘. 지역사와 토론체 이렇게 봐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번에는 영궁부연록이야. 영궁부연록 오면 여기에 뭐가 나왔어? 영궁 나왔죠? 그러므로 이건 뭐죠? 용궁설화 또는 용원설화 이런 것들이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거기 보니까 이번엔 치유부백전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대체로 이 말은 한자를 풀어보세요. 취에서 논인 거야. 어디서? 부백정에서. 취에서 부백정에서 논인 기록이다 이런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먼저 신선설화야.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 기자조선의 멸망을 한 내력, 그 울분 이런 것들 노래한 것이다. 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생규 장경과 만복사 접속경 둘 다 뭐야? 인귀설화. 사람 귀신 이야기다. 사람 귀신 이야기다. 그죠? 이렇게 봐주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뭐죠? 남녀 애정을 담은 것. 이렇게. 그래서 먼저 5편의 제목을 외우자. 이남용만취. 그죠? 남염부주는 염라대왕 이야기고 지역설하고 토론체다. 영궁부연록은 영궁설화 또는 영원설화가 모티브다. 치유부백정은 취에서 부병정에서 논인 기록인데 신선설화라서 만국의 한을 담고 기자수의 멸망에 그 내력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생기장정과 만복사 표현은 인귀설화 또는 남녀의 애정을 담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이어서 535쪽이야. 535쪽에 금오신화가 생생특강에 나와주고 있죠. 그렇죠? 3번의 특징을 좀 알아두십시오. 배경과 인물이 향토적이야. 이념과 현 사이에 모순과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전등신화의 모방이다. 전기체다. 이때 전기는 주의하셔야 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대기라는 전기가 아니라 아주 기이한 이야기. 아주 기이한 이야기. 그러니까 귀시라든지 또는 신선하지 영궁이라든지 염라대왕 같은 아주 기이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때 전기를 우리가 뭐죠? 연대기적, 일대기적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주의하세요. 다음
이어서 이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백호 임재입니다. 임재의 소설에 나오는데 화사, 수성지, 몽일기, 원생목이 나오네. 그랬을 때 거기에 나오는 화사가 나오고 이어서 수성지가 나오고 원생목일이 나오죠? 그죠? 원생목일이 나오는데 이때 화사와 수성지는 둘 다 뭐야? 가전체야. 뭐라고요? 사물을 의노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화사는 저 앞에서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제 기록락인 철총의 화엄계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소위 치국과 흥망의 역사를 담은 것이다. 국가와 거기 나오는 뭐죠? 군신을 꽃에 비유해서 이렇게 나오죠. 다음 이어서 여러 보신 대로 가전체 소설 수성지는 뭐를 의노하여서 화사는 꽃을 수성지는 마음을 의노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원생몽이라고 말입니다. 조금 작가가 남효온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신 대로 뭘 담아서 단종 폐위 사건을 다룬 것이다. 단종 폐위 사건을 다룬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대관제모력 시무의 작품 나오네. 됐습니까? 선비의 출세 지향적 이상을 꿈에서 이루어 봄 그랬네. 됐습니까? 봐주세요. 자, 임재 화사 수성지 원생몽울이가 단종 폐위 사건을 다룬 시조들은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소위 뭡니까? 서사문학은 처음 보네. 원생몽울입니다. 대관제모력은 현실에서 누구죠? 선비들의 출세 지향을 꿈에서 이뤄보는 것이고 제목이 둘 다 몽우력계 소설해가지고 영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이번엔 조선 후기 소설에 왔어요. 영웅 군담 소설 홍길동전 모르면 간첩이지. 그쵸? 그쵸? 사회소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군담소설을 둘러본다. 먼저 나번의 역사 군담소설과 그쵸? 역사 군담소설인데 역사 군담소설과 거기 나온 창작 군담소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역사 군담소설은 임난과 병자호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임난과 병자호를 그 배경으로 한다. 됐습니까? 임난과 병자호를 그 배경으로 해. 여러분 보신 대로 임경업, 임윤록, 박시전 거기 나오는 누구야? 임경업이라든지 임진록은 임진왜란을, 박시전은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병자호를 배경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 창작 군담 소설은 홍길동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67년전, 조응전, 뭐죠? 소대성전 전부 뭡니까?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대체로 명청의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애울 때 역사 군담 소설이냐 창작 군담 소설이냐. 역사 군담 소설은 조선이 배경인데 대체로 언제야? 임난과 병자호를 그 배경으로 삼은 것이고 창작 군담설은 중국이 배경인데 대체로 명나라와 청나라의 전환기를 그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역사 군담설이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이건 거의 대부분 허구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이 아니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자신 일본의 몽유소설과 몽유력계 소설과 몽자류 소설이 나오네. 그죠? 그랬을 때 거기에 어떤 분이 물어봤어. 선상님 몽자류 소설과 몽유력계 소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묻는데 거기에 몽유력계 소설은 현실과 꿈이 단절되었다. 몽자류 소설은 꿈이 연결된 환몽구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꿈을 통해 불가능을 실현한 것이다. 용궁구연록, 대관제몽의력, 그렇죠? 다음 현실 비판, 원생몽의력, 달천몽의력. 몽자루 구운몽 아시죠? 옥루몽, 옥년몽. 그랬을 때 거기 나오는 옥루몽이나 옥년몽은 잘 아시죠? 구운몽의 아류작들이야. 구운몽의 아류작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음 이어서 애정소설 나오네. 됐습니까?
애정소설 보이죠? 춘향전, 숙향전, 운영전. 특히 그런 춘향전에 비해서 숙향전, 운영전, 수경낭자전, 옥단춘전, 숙향전, 운영전, 수경낭자전, 옥단춘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죠? 춘향전의 아류작이죠. 춘향전의 아류작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운영전은 고대 소설 중 유일한 비극소설이죠. 운영전은 고대 소설 중 유일한 비극소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가정소설로 나오네요. 사시남전기 몇 줄 알아두셔야 됩니다. 처첩간의 갈등을 통해서 한 집안의 몰락과정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하자면 숙종과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시와 교시의 쟁투를 다룬 것인데 실제로 여기 나온 사시남전기는 인현왕후와 숙종과 장희빈의 이야기를 다뤘다고 본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모형 나오고 가문소설도 나와주고 있네요. 됐습니까? 이어서 의인소설, 판소리 소설 이런 작품도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이렇게 봐주면 돼요. 다음, 이어서 그 밑에 뭐가 나오냐? 그 밑에 이번에는 판소리계 소설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판소리계 소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가 뭐죠? 소설로 정치한 경우다. 그렇죠?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토끼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미 여러분에게 한번 고대 소설의 특징은 말씀드렸지만 판소리계 소설과는 좀 다르다. 그렇죠? 해서 고대 소설과 판소리의 비교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그 밑에 박지원의 소설은 좀 알아두시라. 박지원의 소설의 특징도 좀 알아두시고 그 밑에 박지원의 작품도 모두 알아두셔야 돼요. 허생전, 호질, 양반전, 광문자전, 마장전, 연려함양박시전. 특히 광문자전과 거기 나온 예덕선생전은 천민의 입을 빌려서 양반을 풍자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천민의 입을 빌려서 양반을 풍자 비판한 것이고 여러 허생전이 저번에 나왔을 때 허생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봐봐. 박지원이가 중농이야 중상이야? 중농주의야 중상주의야? 중상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중농이라고 쓰신 분이 있어. 왜냐하면 허생전에서는 취약한 경제, 조선의 경제를 비판하고 거기 나오는 매점매석을 통해서 소위 상인 경제의 실현 이런 것들을 보여준 작품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 뭡니까? 이완을 통해서 소위 배청, 소위 북벌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그건 북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탁상 공론으로 앉아서 북벌 하지 말고 우리가 북벌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이 박지원의 허생전이죠. 호질, 가전체조, 호랑이를 의노한 거 아니야. 그렇죠? 양반전, 그 다음 광문자제에서는 마장전. 그런데 마지막에 연려함양박시전은 연려함양박시를 찬양을 해. 그러나 남편이 죽은 다음에 3년상을 치르고 자결하는 한 연려의 이야기를 찬양을 하고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 이렇게 하는 현실 비판을 보여준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옆에 탐구학습 보세요. 탐구학습의 답이 2번인 것은 예덕선생전과 광문자전이 둘 다 똥프로 다닌 사람. 그렇죠? 그 다음 거지. 이러한 천민의 입을 통해서 양반을 풍자 비판했다고 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박지원의 소설은 좀 기억을 해 주시라.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소설문학은 좀 빠른 속도로 왔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 다음에 교술문학을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이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